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오늘은 할 일이 많습니다. 체크앤스탁에서 꼼꼼하게 두 분과 함께 다뤄드리죠. 두 분 모셨습니다. 알파경제 김종혜 이사 그리고 토마토 투자클럽 김민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도 아마 아침 꼭두 새벽부터 일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바로 이슈 보겠습니다. 네, 오늘 다뤄볼 이슈 FOMC 그 결과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금리 인하는 예정된 대로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했던 대로 나왔는데 문제는 앞으로 내년도에 이 금리 전망과 관련해서 매가 날아들면서 미국 증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은 데이터부터 좀 정리를 해볼게요. 김민수 전문가님, 뭐 점도표라든지 성명서 그리고 내년에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고 했길래 이렇게 미국 증시 반응이 나온 것인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뭐 어제 이제 성명서 원문이 곧 띄워지겠습니다만은 질문에 먼저 답변을 좀 드리면 뭐 어제 중립금리를 좀 다뤘지 않습니까? 저희 이 시간에 얘기 많이 했죠. 어제 다뤘는데 참 아이러니하게 참 때마침 명분론인 것 같습니다. 단지 내용을 보니까 이제 금리 인하 결정은 시장의 예상치대로 진행이 됐습니다. 올해 100bp를 내리는 지금 기염을 토했는데 합해서 그렇게 됐죠. 네, 합해서 0.25, 뭐 25bp 내렸습니다만은 내용을 뭐 세세하게 좀 분석해 보니까 인플레이션 완화에 대한 진전은 있었다라는 큰 틀이고요. 그리고 고용 시장이 안정적이다. 단지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은 있다는 거. 그다음에 자산 축소를 지속하겠다. 그리고 유일한 또 반대표를 던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베스 M 하에먹이라는 사람은 지금 금리를 유지해야 된다면서 반대표를 던졌다는 것까지가 어제 성명서의 주요 틀이다까지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성명서 내용도 얘기를 해주셨고 내년도 금리와 관련해서도 사실 이 시간에 어제 내년도 몇 번 어느 정도까지 내릴 것 같으세요? 라고 했을 때 두 분의 의견이 대체로 비슷했거든요. 한 2, 3회 정도의 3% 중반이나 3% 후반 정도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점도표상으로는 내년에 한 2번 정도 그리고 3.9%가량의 이 9월 그 내년 말쯤에 최종금리가 한 이 정도 될 것이다 얘기가 나왔는데 김 이사님은 어떻게 좀 보셨어요? 네, 일단 저는 점도표는 크게 변화시키지 않는 가운데 뭐 코멘트 쪽에서 아마 뭐 한 2번 정도 이렇게 줄일 수 있다. 뭐 이런 정도의 코멘트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했었는데 뭐 역시나 예상을 강하게 깨고 이제 시장에서 지금 생각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좀 강하게 얘기했는데요.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뭐 어제도 내년도에 금리 몇 번 내릴 것 같냐 2번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중립금리가 이미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 정도의 흐름은 이미 예상했던 상황인데 시장이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한 것은 최근에 미증시도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별로 뭐 제정신은 아니었다. 올라가는 종목군들의 속도나 펀더멘탈에 어떤 기대어 봤을 때 움직이는 속도가 나서 과했다. 그럼 그 과한 걸 되돌리는 과정도 뭐 생각보다 강하게 조정받을 수도 있죠. 뭐 미국이 지금 뭐 10% 빠진다고 해서 뭐 걱정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뭐 물론 종목별로는 다르겠습니다만 지금 기준에서 지수 한 10% 빠진다고 해서 그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뭐 미국 증시는 어느 정도 조정받을 만한 구간에서 조정받을 만한 그런 이슈로 타격이 있었다 정도로 보시는 게 제가 보기엔 가장 합리적인 분석인 것 같고 또 그렇게 크게 놀랄 만한 이슈도 아니었다. 아시잖아요. 지금 뭐 점도표 만들어봐야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 바뀌죠. 그래서 네. 뭐 경제 상황에 맡기면 언제든 바뀔 수 있는 것이니까 미증시는 조정의 어떤 빌미가 필요했는데 그 빌미를 이번에 점도표가 만들어준 게 아닌가 정도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가파르게 너무 좀 부담스럽게 올랐는데 그래서 이 이슈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했다 정도의 의미로 좀 얘기를 해주시네요. 그러면은 김민수 전문가님도 쭉 앞서서 성명서라든지 주요 내용들 정리해 주셨으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좀 받아들여야 될지 알려주세요. 네, 뭐 어제 사실은 그 영어 원문이죠. 뭐 번역기 좀 돌리고 뭐 좋지 않은 영어 실력이지만 좀 꼼꼼하게 읽어는 봤습니다. 네. 그런데 아까 뭐 서두에 좀 말씀을 드렸지만 총 6가지의 화두가 좀 보이는 것 같고 점도표도 이따 좀 떼어주시면 보겠지만 네. 사실은 점도표 내용도 조금은 변화가 있었어요. 근데 앞에서 이제 이사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사실상 뭐 내년에 좀 보게 되면 경기 지표 특히 매크로 변수를 또 첨가하면서 또 바꾸겠죠. 지금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올해 연초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올해 뭐 2분기에 금리 인하 시작할 것이냐, 뭐 3분기에 금리 인하 시작할 것이냐 이런 내용들 굉장히 변화가 많았고
주식시장에 출렁거림은 있었습니다만은 사실상 우리가 기대했던 75pp보다 이날은 더 지금 한 상태거든요. 내년에 너무 딱 일단락을 짓지 마시고 단지 대다수가 동의한 것을 보시게 되면 점도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뭐 지금 4에서 3.75 정도 사이가 가장 많이 포진돼 있고요. 그 다음에 내용을 좀 보니까 아까 6가지를 서두를 좀 말씀드렸는데 영어 원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연준이 무엇을 가장 크게 고려했느냐 현 시점에서 물가 안정과 고용을 동시에 고려했다는 것은 일단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 부분을 좀 간과 안 하셨으면 좋겠는 게 연준이 이 성명서를 내는 것은 대중공개 자료입니다. 사실상. 그래서 이 대중공개 자료를 그대로 신뢰하는 것은 사실상 올해 연준의 어떤 형태를 좀 보게 되면 너무 의견 변화가 사실은 많았어요. FOMC 뭐 한 달 진행될 때마다 의견이 바뀌어가니까 신뢰도는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닌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세 번째, 노동시장, 이 고용시장 안정을 이야기하면서 노동시장 조건이 대체적으로 완화가 돼 있고 실업률은 소폭 상승했지만 사실상 실업률 지금 4%대 넘어가고 있거든요. 실업률이 소폭 상승했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그리고 경제활동은 견조한 성장세다. 이런 코멘트가 들어가 있는데 사실상 그게 정말 맞나요? 정말 기업의 이익을 보게 되면 미국도 전부 다 이익들이 좋은 상태는 분명히 아닙니다. 단지 증시도 아까 뭐 앞에 서두에 이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비이성적으로 빠르게 올라간 분명히 모습이 있었고 참 아이러니하게 이번에 FOMC 때 또 명분론을 들고 나왔고요. 그러면서 이제 경제 전망의 불확실성은 또 이야기를 했어요. 여전히 양 요소가 지금 대립하고 있다. 고용과 인플레이션이 존재하고 있고 향후에 결국은 매크로 변수, 경제 데이터를 주시하겠다. 결국은 상황을 보겠다라는 뜻으로 좀 저는 들려왔고요. 그리고 이제 5번째가 자산 축소를 지속하겠다라는 코멘트가 분명히 들어가 있는데요. 결국은 국채하고요. 모기지 담보증권의 보유량 축소를 계속 진행하면서 통화정책 정상화를 이어나가겠다가 주요 코멘트의 5가지 지금 형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대했던 사람이 한 명 있었다. 유일하게 반대표 한 명이었습니다. 지금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결국은 뭐 경제 성장하고 인플레이션 균형을 이루겠다는 대중공개 자료인데 지금은 뭐 미증시를 좀 꺾기 위한 방편의 내용이었다. 좀 이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어제 달러 인덱스가 한 107불까지 좀 올라갔거든요. 네. 달러 인덱스가 또 때마침 오른 만큼 지금까지 연동관계가 파괴라고 계속 말씀드렸거든요. 안전자산이 올라가면 위험자산이 올라가는 이런 비이성적인 형태가 계속 나왔거든요. 같이 갈 수는 없는 형태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제는 달러 인덱스가 장대 양봉, 뭐 차트 잠깐 잡아주시면 장대 양봉이 떴는데 때마침 미증시, 위험자산은 장대 음봉이 떴다는 것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의 의견이 대체적으로 뭐 우리가 상당히 좀 겁을 먹을 정도로 매파적이지는 않았는데 시장이 워낙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조정의 빌미 정도로 더 민감하게 반응을 했다라고 좀 의견이 좀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순히 그렇게만 봐도 될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게 미증시야 많이 올라서 조정받았다 치지만 이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레벨이 지금 4.5%까지 와 있으면 이거는 현재 수치로 봤을 때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수치는 맞는 것 같거든요. 김 이사님 이건 어떻게 보세요? 지금 증시뿐만 아니라 다른 자산시장까지 좀 반응이 상당히 좀 민감하게 나오고 있는데. 네, 그 우리 시장도 지금 뭐 제가 계속 포인트로 짚어드리고 있는 건 환율이죠. 네, 뭐 증시가 멀뛰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구간에서 환율은 도도하게 계속 약세로 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원화요. 미국도 마찬가지였죠. 미국 증시가 계속 그렇게 고점을 빳빳이 들고 있을 때 채권금리도 다시 스물스물 올라가면서 어제 4.4였고요. 그다음에 오늘 이제 이런 흐름들을 보면서 4.5로 확 올라간 것을 보면 뭐 금리의 레벨이 뭐 부담스러운 건 맞습니다. 그래서 뭐 4.6 정도의 레벨까지 돌파하게 됐을 때는 뭐 미국 증시가 더 충격을 받을 수 있고 이게 금리가 높아지면서 당연히 밸류 높은 종목군들의 급락세는 뭐 이어질 수 있죠. 그래서 현재 금리 레벨은 증시 전체 레벨을 떨어뜨리기보다는 다소 과하게 올라왔던 그런 종목군들 대표적으로 뭐 아이언큐를 포함한 이런 종목군들의 급락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시장 전체의 리스크보단 아마 최근에 급등한 개별 종목의 급락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정도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시장 대응 전략 세우겠습니다. 미증시가 기침을 한 상황에서 우리 증시라고 또
꿋꿋하게 갈 수는 없는 노릇이어서 오늘 장 어떻게 좀 대비를 해야 될지, 그리고 조금 전에 김 이사님은 또 섹터별로 이 금리에 따른 영향은 좀 다르다 얘기를 해주셔서 또 금리 인하에 대해서 기대가 좀 반영이 됐던 신재생이나 제약 바이오는 오늘 그럼 더 힘들까? 뭐 이런저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 먼저 전문가님부터 오늘 장의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네, 일단 뭐 미증시는 저도 단기 조정세는 이미 예견된 수순이었습니다. 사실 너무 빨리 올라갔지 않습니까? 연동 관계가 계속 파괴되는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은 뭐 그것이 어떤 경제 이론으로는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었거든요. 굳이 갖다 붙이자면 뭐 보편적 관세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선반영된 게 아닌가, 이 정도로 좀 볼 수 있겠죠. 사실은 연준의 스탠스는 지금 금리 인하 오늘도 했고요. 뭐 사실상. 그런데 향후에 조금 보편적 관세 때문에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느냐, 이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때마침 이제 미증시는 내려오고 있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매그니피션트 7에 대한 종목들, 여기서 뭐 이익 추정치가 크게 늘어나지 않을 종목들에 관해서는 충격파가 있고, 어제 뭐 사실 반도체도 많이 부러졌습니다만은 사실 테슬라 이런 종목들도 상당히 좀 낙폭과대가 있었거든요. 뭐 낙폭과대라는 표현이 적합하지도 않죠. 크게 이제 조정을 좀 받았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주가의 퍼포먼스를 보게 되면 이 정도 조정은 그렇게 염려스러운 수준은 아니죠. 단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오늘 상당히 중요한 게 뭐냐면, 미국 증시를 보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러한 연동관계가 지금 파괴돼 있고 어렵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걱정을 하게 되면 국내 증시 접근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오늘 국내 증시는 사실상 얼마만큼의 낙폭과대로 출발해서 아래꼬리를 다느냐, 내지는 하방 경직성을 유지시켜줄 수 있느냐가 오늘은 정말 중요한 장중 포인트가 됐다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장 초반에 타격은 불가피하지만 이 부분을 장중에 얼마나 만회해 줄지 이 부분 보자 얘기해 주셨고, 김 이사님은요? 네, 일단 뭐 미증시 저도 뭐 단기적인 주정은 피해갈 수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증시가 과연 미증시만큼 빠질 거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래서 뭐 시간에서 마이크론의 급락, 마이크론은 오를 때도 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를 뛰어넘는 강한 퍼포먼스를 보이잖아요. 그래서 빠질 때 더 많이 빠지는 건 뭐 당연한 거고, 우리 종목이 그렇게 빠질 가능성은 뭐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 뭐 반도체 종목군들의 일부 변동성이 있겠지만, 그래서 뭐 최근에 반도체에 대해서 적극적인 뭐 바이콜은 드리지 않고 있지만, 어쨌든 반도체가 생각보다 뭐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 오히려 오늘도 종목 장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종목 장세 대응 정도의 대응을 하시고, 다만 현금을 지금 또 써야 되는 오늘의 조정이 또 저점일 거냐에 대해서는 조금은 조심스럽기 때문에, 일단 뭐 보유 현금이 있다면 현금은 그냥 들고 가시는 걸로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좀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 이슈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영향까지도 같이 좀 녹여서 얘기를 해주시죠. 반도체 마이크론 영향이 일부는 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개별 종목 장세가 펼쳐질 것이다. 김 이사님, 오늘 장에 대한 이야기들 들어봤고요. 그러면 다음 체크인 리포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매일매일 이 시간에 이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님 3개의 리포트를 좀 들고 와주시는데, 오늘 가져온 리포트 3가지입니다. 먼저 IM증권의 정말 심상치 않은 중국 국채금리 급락 현상, 다음 DB 투자증권의 이 삼성 SDI 레포트고요. 키움증권 삼양식품 레포트까지 3개를 준비해 주셨어요. 간략간략하게만 좀 각각의 레포트 포인트 알려주세요. 네, 첫 번째 리포트는 뭐 자세하게 얘기할 거니까 잠시 후에 말씀드리고요. 네. 두 가지 리포트를 말씀드리면, 그냥 전체적으로 2차전지 종목군들 또 실적 다 하향이다. 그렇지만 뭐 주가가 싸다라는 그런 포인트를 짚었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뭐 개인적으로 삼양식품에 대해서는 뉴스가 나왔을 때보다 좀 인상적이라고 보긴 했는데, 일단 뭐 중국 공장을 짓는다는 것, 이게 정말 뭐 신의 한 수가 돼서 물량도 늘리고 전체적으로 마진도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신의 한 수가 된다면, 뭐 삼양식품은 뭐 현재 주가가 싼 편은 아니지만 추가적인 포인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삼양식품은 이 뉴스 이후에 뭐 수급의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 SDI 어제 2차 전지 여전히 힘을 못 쓰는 가운데 이 종목만 좀 오르길래 궁금했거든요. 레포트, 이 삼성 SDI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더 자세하게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양식품 뉴스 나온 부분에 대한 레포트였네요. 오늘 첫 번째 레포트, 이 중국 국채 관련된 부분 자세하게 본다면서요? 네, 어제 나온 리포트인데 네. 뭐 짚어드리지 못한 부분이어서 오늘 굳이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네.
좀 심각하게 빠지고 있다는 거죠. 지금 10년물 미국 국채금리가 사상 최저로 내려왔다라는 겁니다. 준비된 그림을 먼저 보시면 물가 떨어지는 것과 같이 맞물려서 10년물 국채금리가 그냥 최저치 아닙니다. 사상 최저치로 내려왔다. 이거 뭔가 좀 심각해 보인다라는 거죠. 그리고 속도도 너무 빠르다라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뭐 경제공작회의 이전에 전체적인 기조를 바꿨기 때문에 뭔가 돈이 많이 풀릴 것 같아서 지금 벌써부터 나타나는 현상인가? 그러면 아마 위안화가 빠지는 건 그렇다고 치더라도 채권금리가 저렇게까지 급격하게 빠질 이유는 결국은 정말 디플레를 보는 것인가에 대한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생산자 물가도 그렇고 소비자 물가도 그렇고 여전히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중국이 쓰는 여러 가지 재정과 금융 부양 정책을 통해서 과연 이 디플레를 탈출할 수 있을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다음에 이제 준비된 그림 보시면 현재 구간에서 지금 하락하고 있는 게 통화량 같은 것들도 전반적으로 좀 하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지금 한국 국채 10년물과 방향이 같았기 때문에 우리는 금리를 계속 내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 중국 금리가 저렇게 빠르게 내려가면 혹시 한국 금리도 딸려 내려가는 건 아닌가? 왜냐하면 중국이 계속 디플레 수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중국이 저렇게 경기가 나쁜 상황이라면 생산 과잉을 쉽게 줄이지 못한 상황에서 계속 또 저가로 외부로 수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뭐 시위 난리 테무를 통해서든 아니면 자신들이 그냥 가격을 낮춰서 팔든 저런 식의 디플레 수출을 계속하게 되면 이건 우리 입장에서 중간재를 제공하는 업체들에게도 마이너스고 그다음에 이런 수입품을 수입하면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디플레 압력도 같이 작용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부정적일 수 있다라는 거죠. 뭐 미운하고는 어쨌든 중국은 우리나라랑 1, 2위 정도 수준의 무역 교역국이기 때문에 이 나라가 디플레 빠지는 건 우리 입장에서는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중국의 변동성이 정말로 저렇게 나타난다면 이건 우리가 계속 주목해 봐야 될 신호예요. 아직 뭐 저런 신호로 인해서 우리가 더 나빠진다, 앞으로 나빠질 것입니다라고 미리 추정하기는 어렵지만 너무 속도가 가파르고 너무 빠르게 좀 빠지고 있다라는 것은 이것도 이렇게 정상 시장은 아니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 과연 중국 그 당국자들은 어떤 정책을 써서 이런 부분들을 또 막아줄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반드시 좀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중국 국채 10년물이 급락하기 시작한 게 앞서서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그럼 돈 풀겠다 얘기한 그 시점부터인가요? 아니면 그 전부터 이런 기조적으로 이어지는 건가요? 그 이전부터 이미 하락은 계속하고 있었는데 가속도를 붙인 게 말씀해 주셨던 경제공작회의 이전에 정책 기조의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가속도를 붙이기 시작했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국채금리가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다는 건 국채 가격이 이제 폭등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어쨌든 뭐 국채 가격의 폭등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 베팅하기보다는 그러니까 뭐 투자 자산으로서의 어떤 자산 베팅보다는 저렇게 금리가 급격하게 낮아지고 있고 계속 물가가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 더 문제. 결국 디플레에 대한 우려가 얼마나 확산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고 그러면 그 디플레에 맞대응하는 정부의 정책 강도가 얼마나 강하게 나와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3월 달에 정말 나온다면 그건 너무 늦지 않겠습니까? 미국 정부의 출범은 1월 20일인데 3월 달까지 그러면 저런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가만히 두고 볼 것인가? 정책 당국의 대응도 한번 주목해 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미국 관세에 맞불을 놓기 위해서 벌써부터 이렇게 물가를 낮춰놓는 거라면요? 의도된 거라면요? 근데 의도된 거라고 하더라도 그럼 미국이 거기에 더 얹어서 관세를 더 부과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 뭐 트럼프의 2기 출발은 지난 1기와 다르게 눈치를 보지 않고 강력한 정책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저는 뭐 만약에 그런 의도로 했다고 하더라도 그 의도가 먹힐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 원인이라든지 배경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이 짧은 시간에 저희가 다 이야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은 이상 신호가 들어왔다라는 것만 포착하고 있더라도 앞으로 대응하시는데 충분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마 중국 국채를 볼 일은 별로 없으실 텐데요. 이렇게 또 리포트를 통해서 중국의 국채금리 급락 부분도 다뤄봤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체크인 빅데이터입니다. 김민우 전문가가 빅데이터를 모아 나온 결과 오늘 빅데이터는
HD 현대건설기계입니다. 이 기업은 얼마 전에도 한 2주 전에도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꽤나 괜찮은 퍼포먼스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네, 뭐 다들 아시다시피 주요 뭐 내용은 우크라이나 재건이 될 거고요. 앞으로 이제 향후에 실적 추정치가 좀 늘어날 수 있다는 부분. 특히나 뭐 인도, 중국 쪽으로 뭐 괜찮은 기업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단지 좀 아까 말씀드리면 뭐 중국에 이제 디플레이션이 있습니다만 이걸 좀 제외하고 결국은 중국은 지금 돈 풀기에 나서고 있거든요. 그 내막의 한 축은 뭐 내수 경기 부양이죠. 어떤 형태로 부작용이 나타날지는 차후 문제고. 그럼 내수 경기 부양책에 맞췄을 때 혜택을 볼 수 있는 여러 것들이 있습니다. 뭐 필수 소비재, 여러 내수 종목들. 근데 그럼 건설기계 쪽은 어떨 것이냐? 당연히 수혜가 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에 강력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데 정말로 실적 추정치가 내년에는 좀 턴어라운드 될 수 있을 것이냐. 뭐 이미 적자 기업이 아닌 상태이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그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의 이제 빅데이터로 연동 관계를 좀 봤을 때 우리 증시가 이제 뭐 개장하고 나서 얼마나 하방 경직성을 탄탄하게 만들어 줄 것이냐. 결국은 국내 증시가 정말 대한민국은 어쩔 수 없구나 이렇게 끝날 건지 그래도 낮은 단계에서는 강하게 버티는구나 선반영됐구나 이거를 확인하는 금일이거든요. 그런데 지역적인 부분으로 보게 되면 어제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든지 이런 부분 부러졌기 때문에 연동관계를 그래도 생각한다면 관련 섹터들은 일단 저가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수급이 어디로 가겠느냐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글로벌 경기를 보게 되면 역시나 중국의 내수 부양책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죠. 그렇게 따진다면 뭐 화장품도 있을 수 있고 중국 여러 관련주도 있을 수 있는데 그나마 실적이 좀 안정적이고 전일 뉴스플로에 결국은 또 트럼프 대통령은 한마디 했습니다. 푸틴하고 친하고 지금 빨리 전쟁 종료해야 된다. 이런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종목들 그 안에서 현대건설기계나 뭐 두산박협 이런 종목들은 하방으로 내려가는 것이 제한적이지 않겠느냐. 그리고 차트 모습을 좀 보시게 되면 지난번에 뭐 이제 뭐 66,000원, 65,000원 정도 가게 되면 계속적으로 좀 부담을 갖고 내려왔거든요. 내려온 것은 문제가 없는데 내려올 때마다 다시 한번 반등세를 써가면서 올라가느냐. 잘 또 올라왔습니다. 56,000원 정도까지 빠지니까 어김없이 또 한 10% 정도 62,000원까지는 좀 반등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시장에 이렇게 변동성이 아주 극악인데 그 상황에서도 또 안정감은 분명히 내포하고 있는 종목이에요. 사실상.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오늘 강하게 6만 원대로 만약에 내려간다 그런데 57,000원 정도에서 멈추고 올라올 수 있는 여지가 있겠느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55,000원 정도의 레인지 범위만 깨지 않는다면 상당히 좀 우호적인 상황에 놓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기술적인 분석을 좀 해보니까 결국은 이제 가격은 6만 원대부터 6만 1,500원 정도 사이를 잡으면 될 것 같고요. 물론 갭 하락으로 출발했을 때 손절가는 분명히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손절가는 5만 5,000원 라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동평균선, 지지저항은 여러 가지 패턴 보조 지표들이 모두 거기를 한 곳으로 가리키고 있고요. 목표가 도달 확률이 그래도 꽤나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주가 상승 확률은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고 결국은 주가가 조금 더 조정을 받았을 때는 단 1%라도 올라갈 확률이 높고 지금의 기술적인 여러 RSI나 중립 구간으로 좀 봤을 때 과매수 영역으로 이제 가지 않겠느냐. 중립 구간에서 RSI가 70, 60 이렇게 과매수 영역으로 올라갈 때 주가의 퍼포먼스가 나오는 형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 도달 확률도 지금 현 상태에서는 꽤나 미증시의 연동관계와 전일 마감된 코스피의 연동관계를 봤을 때는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좀 참고를 하시고 그러면 1, 2차로 좀 나눠봤을 때 67,500원 지난번에 어떤 기술적인 쌍봉 위치 정도까지 갔을 때의 기대 수익률은 뭐 12% 정도가 되고요. 지난번에 뭐 차트 모습을 보시게 되면 현대건설 기계 같은 경우는 7월 23일 날 7만 1,000원 정도까지 갔거든요. 시장이 조금 안정화되고 코스피 지수가 2,600선 정도까지 올라가게 된다면 충분히 7만 1,000원 언저리 정도까지는 나오는 게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대 수익률은 뭐 16% 정도 되는 레인지 범위입니다. 그 이상도 저는 뭐 시간 투자를 하면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 지금은 좀 매매 관점으로 아침 방송에서는 안내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눌림 군목 구간이 오늘 나온다면 조금 매수 타점을 저울질 해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빅데이터에서 종목을 몇 차례 주셨는데
목표가 도달 확률이 70%대는 처음 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오늘 수급 쏠림 현상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결국은 뭐 지금 거래량이 좀 감소한 형태인데 네. 뭐 67,500원대 좀 돌파하면서 거래량만 만들어진다면 무난하게 2차 목표가인 뭐 71,500원까지 올라가는 형태로 네. 모든 교집합 요소가 가리키고 있다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약간 좀 오늘 장 초반에 개파락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어서 지금 매수가를 이렇게 잡아주신 것 같아요. 6만 원에서 6만 1,500원 사이에서 매수 접근, 1차 목표가 6만 7,500원, 2차로는 7만 1,000원 보고 있습니다. 목표가 도달 확률이 한 70% 정도로 상당히 좀 높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종목 나랑 좀 맞다 싶으신 분들은 가격 전략 이 VOD 돌려서 다시 한번 좀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체크스탁 마무리 짓겠습니다.